겉은 평범한 자두 같은데 속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올챙이 알이 꽉 찬 것 같죠? 솔직히 이 비주얼 보면 먹기 싫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향을 한 번만 맡아보시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향기가 코끝을 너무 찌르는 좋아. 이 매혹적인 안 향, 먹고는 안 못 뺄 먹고는 맛인데. 못 베기실걸요? 더 먹고 싶어. 심지어 이건 무르익으면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쭈글쭈글해져요. 혹시 이 과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바로 100가지 향이 난다는 백향과 패션 프루트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싱싱하게 재배되고 있죠. 그런데 이게 강력한 항산화 및 항균 작용을 하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각종 무기질, 비타민을 갖고 있으며 숙면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특히 비타민C, 칼륨, 엽산이 풍부해 변비 예방과 신장 기능 향상, 혈압 강화에 좋다고 알려지고 있으니 이건 무슨 만병통치약 같네요. 오늘 이 녀석의 진짜 매력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은 그냥 단단한 과일처럼 생겼는데 막상 반으로 갈라보면 안에는 노란 과육이 흐물흐물하게 들어있고 씨가 엄청 많아서 꼭 올챙이알처럼 보이지요. 처음 보는 사람은 꽤 당황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기까지 해서 상한 게 아닌가 싶어 헷갈립니다. 이게 익은 건지 상한 건지 먹는 건지 버리는 건지 처음엔 진짜 판단이 잘 안 설 수 있어요. 이 과일 알고 먹으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향이 엄청 강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아주 인상적이고 씨까지 먹는 독특한 식감 덕분에 한 번 빠지면 계속 찾게 되는 과일이 바로 패션 프루트입니다. 오늘은 이 패션 프루트를 처음 접하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처음 보면 당황하는지, 맛은 정확히 어떤지, 씨는 먹는 건지,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으면 실패가 없는지까지 끝까지 보시면 한 번에 정리되실 겁니다. 일부 패션 프루트는 왜 처음 보면 다들 당황할까? 패션 프루트가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일단 생김새부터 일반적인 과일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나 귤처럼 겉만 봐도 어떻게 먹는지 감이 오는 과일이 아니지요. 겉껍질은 매끈하거나 단단해 보이는데 막상 칼로 반을 자르면 안에 젤리 같은 과육과 씨가 한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당황합니다. 아니, 씨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먹는다고. 이 반응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향입니다. 패션 프루트는 자르는 순간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이 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달달한 과일 향이 아니라 새콤하고 진하고 열대과일 특유의 화려한 향이 확 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와, 향 진짜 좋다 하고 바로 빠지고 어떤 분들은 향이 너무 강한데 하면서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익은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보통 과일은 단단하고 멀쩡해 보여야 좋아 보이는데 패션 프루트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껍질이 쭈글쭈글해질 때 더 잘 익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겉모습, 속모습, 향 먹는 방식까지 전부 낯설 수밖에 없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이 낯설만 넘기면 매력이 확실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2부 패션 프루트 맛은 도대체 어떤 맛일까?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패션 프루트, 그래서 맛이 어떠냐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새콤달콤한데 향이 굉장히 강한 과일입니다. 달기만 한 과일은 아닙니다. 입에 넣으면 먼저 산미가 탁 올라오고 그 다음에 과육의 달콤함이 따라옵니다. 여기에 향이 굉장히 강하게 붙기 때문에 그냥 단맛 위주의 과일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망고 느낌이 조금 난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파인애플이나 감귤 계열 느낌도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랑 완전히 똑같다고 보기보다는 여러 열대과일의 장점이 섞인 것 같은 독특한 향과 맛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패션 프루트가 매력적인 이유는 이 향이 맛을 끌고 간다는 점입니다. 먹는 순간 향이 먼저 기억에 남고 그 다음 새콤함이 입맛을 확 깨워줍니다. 그래서 그냥 과일로 먹어도 좋지만 요거트, 빙수, 음료, 디저트하고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 강한 향 때문에 처음 먹었을 때 호불호가 나뉘기도 합니다. 평소 향 강한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첫입부터 이거다 싶어하고 반대로 은은한 과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처음엔 조금 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는 건 처음엔 낯설어도 두세 번 먹다 보면 오히려 그 향 때문에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패션 프루트 좋아하는 분들은 대부분 맛보다 향에 먼저 빠졌다고 하시더라고요. 3부 패션 프루트 씨 진짜 먹는 겁니까?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패션 프루트 안에 들어있는 씨 먹는 겁니다. 처음 보면 씨가 너무 많아서 뱉어야 하나 싶지요. 그런데 패션 프루트는 안에 있는 젤리 같은 과육과 씨를 함께 먹는 과일입니다. 숟가락으로 퍼서 먹으면 노란 과육의 새콤달콤한 맛이 먼저 오고 그 안에 씨가 톡톡 씹히는 식감이 따라옵니다. 이 식감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패션 프루트 특유의 재미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물론 씨가 아주 부드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먹는 분들은 이거 씹어도 괜찮나? 싶을 수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먹는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씨 식감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그냥 먹기보다 활용해서 드시는 쪽이 더 편합니다. 예를 들면 요거트에 넣거나 에이드로 만들거나 체에 한번 걸러 소스로 쓰는 방식도 있습니다. 패션 프루트는 과육만 먹는 과일도 아니고 씨를 일일이 골라내는 과일도 아닙니다. 과육과 씨를 함께 즐기는 과일입니다. 이 포인트 하나만 알고 있어도 처음 먹을 때 훨씬 덜 당황하게 됩니다. 4부 패션 프루트는 언제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 이제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패션 프루트는 샀다고 바로 먹는 게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처음 샀을 때 겉이 너무 단단하고 표면이 팽팽하다면 조금 더 두고 보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후숙이 진행되면서 향이 더 올라오고 껍질이 점점 쭈글쭈글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쭈글쭈글해진 걸 보고 상했다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상태가 더 익어서 먹기 좋은 타이밍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물러지거나 곰팡이가 생기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건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겉껍질이 주름졌다고 해서 무조건 버릴 건 아니라는 점,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잘 익은 패션 프루트는 향이 훨씬 진해지고 과육도 더 부드러워지고 신맛과 단맛의 균형도 조금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너무 덜 익은 상태보다 조금 후숙이 진행된 상태로 드시는 쪽이 매력을 더 잘 느끼기 쉽습니다. 즉, 패션 프루트는 겉이 완벽하게 매끈하다고 무조건 최고의 상태가 아니고 조금 쭈그레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먹기 좋은 순간이 오는 과일입니다. 이 포인트를 모르면 좋은 과일을 보고도 버릴 수 있습니다. 5부 패션 프루트는 어떻게 먹어야 실패가 없을까? 패션 프루트 어떻게 먹어야 제일 맛있을까요? 가장 기본은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퍼먹는 방식입니다. 이게 제일 직관적이고 패션 프루트 본연의 향과 산미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먹는 분들한테는 이 방식이 조금 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다른 재료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건 요거트입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패션 프루트를 넣으면 요거트의 부드러움이 산미를 잡아주고 패션 프루트 향이 훨씬 산뜻하게 살아납니다. 그래놀라와 같이 먹어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두 번째는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그릭 요거트 아이스크림 위에 패션 프루트를 올리면 상큼함이 확 살아나면서 디저트 느낌이 훨씬 고급스러워집니다. 세 번째는 탄산수입니다. 패션 프루트를 탄산수에 넣으면 집에서도 아주 간단하게 열대과일 에이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향이 워낙 강해서 많이 넣지 않아도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네 번째는 샐러드나 드레싱 쪽 활용입니다. 패션 프루트는 단맛보다 산뜻한 향과 산미가 강하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이나 가벼운 디저트 소스에도 잘 어울립니다. 즉, 패션 프루트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다른 재료와 만났을 때 더 빛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요거트나 음료로 시작하면 실패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6부 패션 프루트로 청이나 음료 만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패션 프루트 청은 과육과 설탕을 섞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수제 과일청입니다. 과육의 무게를 잰 후 동일한 양의 설탕을 넣고 설탕 입자가 거의 녹을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풍미를 더하고 싶다면 망고나 레몬즙, 파인애플을 추가해도 좋습니다. 열탕 소독한 유리병에 담습니다.
이때 곰팡이 방지를 위해 윗부분에 설탕을 살짝 더 덮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서 하루 정도 두어 설탕을 완전히 녹인 후 냉장고에서 23일 정도 숙성하면 맛이 더 깊어집니다. 차로 마시고 싶을 때는 따뜻한 물에 타서 패션 프루트 티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패션 프루트는 청이나 음료로 만들었을 때 향의 장점이 더 살아나는 과일이기도 합니다. 청으로 만들 때는 과육을 활용해서 설탕과 섞어두는 방식으로 가면 됩니다. 향이 강해서 청으로 담갔을 때도 존재감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산수에 타 마시면 집에서도 아주 손쉽게 열대과일 에이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홈카페 좋아하는 분들한테 잘 맞습니다. 패션 프루트 특유의 향 덕분에 그냥 달기만 한 시럽 음료보다 훨씬 개성이 살아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시각적으로도 예쁘다는 겁니다. 노란 과육과 씨가 보여서 잔에 담았을 때도 꽤 매력적입니다. 다만 패션 프루트는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밸런스가 세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당량으로 시작해서 본인 취향에 맞춰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 과일은 결국 향을 어떻게 즐기느냐가 핵심입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산미와 향, 음료로 만들 때는 향의 존재감, 디저트에 쓸 때는 상큼함이 장점으로 살아납니다. 패션 프루트는 처음 보면 당황하기 쉬운 과일입니다. 반으로 갈랐을 때 비주얼도 낯설고 씨도 많고 향도 강하고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면 상한 줄 알기 쉽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모든 낯선 포인트가 오히려 이 과일의 매력입니다. 씨는 원래 먹는 것이고 향은 강해서 기억에 남고 후숙이 되면서 더 맛있어질 수 있고 요거트, 에이드, 디저트에 활용하면 매력이 훨씬 또렷하게 살아납니다. 즉, 패션 프루트는 한 번에 이해되는 과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제대로 알고 먹으면 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계속 찾는지 바로 납득하게 되는 과일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패션 프루트 보고 망설였던 분들이 계셨다면 다음엔 너무 겁먹지 마시고 한번 반으로 갈라서 숟가락으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생각보다 훨씬 향기로운 과일이라는 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패션 프루트 그냥 퍼먹는 쪽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에이드나 요거트처럼 활용해서 먹는 쪽이 좋으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